네, 5월의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네, 오늘은 8월 16일 일요일 오늘의 미국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 오늘도 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롬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그나저나 오늘은 야외에서 이렇게 또 한번 영상을 찍어 봅니다. 그리고 오늘은 좀 이제 늦게 이렇게 또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면 어제 어제 막 라이드를 제 와이프도 뭐 어디 가야 된다 해서 이제 와이프도 이제 라이드를 이렇게 또 해주고 제 딸도 라이드를 해주고 그리고 아들도 이제 라이드 해주고 그래서 어제는 제가 막 우버 역할을 엄청나게 이렇게 또 많이 해가지고 거의 뭐 택시 기사였어요. 엄청나게 운전만 이렇게 떼가지고 피곤해가지고 오늘 좀 이제 늦게 이렇게 또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야외에서 이렇게 또 뉴스를 전해드리면서 그러면서 여기도 이제 AP통신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중동 상황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중동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USS 링컨호 있지 않습니까? 링컨호가 지금 중동으로 이렇게 또 가지 않았습니까? 중동에서 지금 뭐 240일 동안 이렇게 또 장기 배치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뭐 많은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배급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많은 것들이 이제 모자르다, 뭐 군인들이 뭐 정신 문제도 이렇게 또 있다라고 이렇게 또 많은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장병 상태를 이제 점검을 하려고 미 중부 사령관이 방문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보급이 잘 되고 있는지도 지금 이렇게 또 체크업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중동 소식을 이렇게 또 보면은 이스라엘 군이 휴전을 이제 합의를 이렇게 또 한 뒤로 최대 규모의 공격을 레바논 남부에다가 이렇게 또 했다 라고 합니다. 헤즈볼라가 거기에 이제 레바논 남부에 이렇게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남부에다가 공격을 최대 규모로 이제 이렇게 또 해가지고 지휘관 2명이 이제 사망을 이렇게 또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뭐 군인들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총 11명이 사망을 이렇게 또 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자지구에 대한 얘기들도 이렇게 또 나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이 가자지구는 공격은 뭐 중단이 되어 있긴 있지만 그런데 이제 평화 협상은 아직 다 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마스 대표단이랑 그리고 미국의 그 제러드 쿠슈너 특사가 이집트에서 이렇게 또 만나가지고 카이로에서 이렇게 또 만났다고 합니다. 뭐 이집트에서 중재 역할을 이렇게 또 했나 봐요. 여기서 이렇게 또 만나가지고 가자 지구의 평안을 이제 논의를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아니 그런데 하마스랑 지금 이스라엘이랑 이렇게 또 싸우고 있는데 이제 미국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라서 미국이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그 중간에는 또 이집트가 중재자로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요. 진짜 중동은 너무나 복잡한 그런 상황이 계속 이제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측에서는 하마스 무장 조직이 먼저 이제 무장 해제를 해야지만 우리가 평화 협상을 이렇게 따겠다라고 이제 네타냐후 쪽에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자 지구에서의 그 뭐 휴전 협상은 계속해 가지고 난항을 이렇게 또 겪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가자 지구도 이제 별로 상황이 좋지도 않고 레바논 남부도 지금 뭐 이스라엘의 공격을 이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거기도 별로 좋지도 않고 그리고 링컨호도 뭐 240일이나 중동에서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그것도 이제 문제가 이렇게 또 있어가지고 지금 중부 사령관이 이렇게 또 찾고 있다고 하고 아주 그냥 중동은 난리 중에 그냥 난리지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스라엘이 있다. 이스라엘이 지금 뭐 전체 다 뭐 난리를 이렇게 또 펴놓고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금 돕고 있는 이제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죠. 그러면서 또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가장 이제 골치 아픈 게 이제 바로 이제 호르무즈 해협 이제 봉쇄가 된 것이지 않습니까? 이 봉쇄가 된 것도 미국하고 이란이 협상을 뭐 한 달에 만 달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을 뭐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런데 이란의 외교관이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전혀 협상을 하고 있지 않다. 지금 협상은 교착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호르무즈 해협도 지금도 뭐 봉쇄가 되어 있고 그리고 뭐 아무런 얘기도 오가고 있지 않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아주 그냥 난리 부를 수이다. 뭐 전혀 해결이 날 그럴 기미도 이제 보여지고 있지도 않고 그리고 이스라엘도 지금 미국처럼 무슨 선거철인가 봐요. 선거철이다 보니까
이스라엘도 이 네타냐후 측에서도 이 네타냐후는 오른쪽으로 이제 굉장히 많이 치우쳐진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을 계속 이제 밀어붙여야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가자 지구도 전혀 해결이 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하고요. 이란도 지금 뭐 해결이 나고 있지도 않고, 레바논은 계속 공격을 이렇게도 하고 있고, 전혀 해결이 나고 있지 않은 중동이지 않나라고 이렇게도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여기도 이제 박스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하와이 빅 아일랜드에 허리케인이 이렇게 또 지나갔다고 합니다. 허리케인 랄라라고 하는 이 허리케인이 이렇게 또 지나감으로 해가지고 인명피해가 이렇게 또 났다라고 합니다. 풍속이 뭐 70마일이 이렇게 또 지나갔다고요. 뒤에서 애가 놀고 있네. 풍속이 뭐 70마일이면서 태풍, 허리케인이 이렇게 또 지나갔다고 합니다. 허리케인이 이렇게 또 지나감으로 해가지고 열대 저기압으로 약화가 이렇게 또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와이 주지사가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는데, 폭우로 인해 가지고 허리케인이 이렇게 또 있다 보니까 그 주변에 막 폭우가 이렇게 또 있지 않습니까? 폭우로 인해 가지고 교통사고가 이렇게 또 나서 한 명이 사망을 이렇게 또 했다 라고 합니다. 뭐 허리케인으로 뭐 직접적으로 사망을 이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허리케인으로 인한 뭐 간접적인 사망 사고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빅 아일랜드에 허리케인이 이렇게 또 지나가다 보니까 빅 아일랜드의 이제 전체 전력 70%가 끊겨 버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9채 이상의 지붕이 파손이 이렇게 또 됐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허리케인이 이렇게 또 지나가고 있다 보니까 돌발 홍수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플래시 플러드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이제 경보를 발령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홍수도 실제로 이렇게 또 나가지고 한 2채 정도의 주택이 쓸려 내려갔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뭐 빅 아일랜드 뿐만이 아니라 마우이, 오하우, 카우아이 이런 하와이 전역으로 열대 저기압이 이렇게 또 있어가지고 뭐 허리케인 같은 것들이나 뭐 폭우 같은 것들이 이렇게 또 많이 일어날 수가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뭐 비도 이렇게 또 많이 내리고 있고 허리케인도 이렇게 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산사태 위험이 이렇게 또 커졌다. 그렇기 때문에 하와이에 계신 분들은 외출을 자제를 하고 웬만하면은 집 안에 있어라 라고 당부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혹시 하와이에 이렇게 또 계시다고 하면은 항상 이제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이제 KTLA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여기 이제 서던 캘리포니아 남가주가 어마무시한 이 또 이제 폭염에 이렇게 또 휩싸이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서던 캘리포니아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고기압이 지금 형성이 이렇게 또 되고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륙 지역이나 뭐 계곡들, 산악지대 이런 곳에 이 온도가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합니다. 93도에서 최고 105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다음 주 수요일부터 더워질 거라고 한다고 하네요. 수요일부터 이제 금요일 사이에 샌페르난도 밸리 있지 않습니까? 이 LA 북서쪽으로 이렇게 또 LA 북쪽이죠. LA 북쪽으로 이렇게 또 해가지고 샌페르난도 이제 밸리, 뭐 엔텔럽 밸리 중심으로 이렇게 또 해가지고 강한 더위가 이제 지속이 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LA 북쪽으로 해서 그 밸리 지역 있지 않습니까? 발렌시아 거기 이제 포함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거기가 진짜 엄청나게 덥기는 덥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밸리 지역이 엄청나게 이렇게 또 더울 것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이 더위 조심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산불 위험도 있다. 라고 하네요. 아무래도 이제 굉장히 더워지고 폭염이 이렇게 또 있고 그리고 습도도 좀 이제 낮아지고 있다고 하네요. 습도도 낮아지면서 강한 바람까지 지금 맞물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습도는 10%에서 20%대까지 이렇게 또 내려갈 것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풍속도 한 20마일에서 35마일까지 굉장히 강한 바람이 이렇게 또 불 것으로 이렇게 또 있다 보니까 월요일부터는 산불을 조심해야 한다. 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산불 조심하면 좋지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강한 바람이 이렇게 또 불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변가도 이제 파도가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배 같은 거 이렇게 탈 때에도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주말 동안에는 이 몬순의 습기가 이제 유입이 이렇게 또 되므로 해가지고 산간 지역이나 이제 사막 지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또 해가지고 기습, 소나기가 이렇게 또 내릴 수가 있다고 하네요. 아니면은 뭐 번개도 이렇게 또 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이제 산악저 주말에 뭐 오늘이죠. 오늘 이렇게 또 해가지고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뭐 내륙 지역이나 뭐 벨리 지역 이런 곳은 이제 굉장히 이렇게 또 덥겠지만 하지만 해안가는 평년 온도를 유지를 이렇게 할 것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다. 한 뭐 70대 후반, 뭐 80대 이렇게 또 좀 이제 서늘한 기후가 이렇게 또 있을 것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이제 다음 주 수요일부터 또 이제 더워진다고 하니까 더위 이제 또 조심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나저나 서든 캘리포니아는 날씨는 기가 막힙니다. 오늘도 뭐 구름 한 점 없고 너무 좋네요. 그래서 서든 캘리포니아 이렇게도 살고 있으면은 항상 기분이가 이렇게도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더 AP 통신을 이렇게도 본다고 하면은 어제 켄터키에서 또 이제 총기 난사 사건이 이렇게 또 벌어졌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 총기 난사 사건이 진짜 하루도 빼놓지 않고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야, 이거는 진짜 무슨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여기 기사에 이렇게 또 따른다고 하면은 켄터키주 뭐 렉싱턴에 있는 찰스 영 파크에서 어떤 이제 공원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무슨 이스트 엔드 데이라고 하는 그 이벤트가 이렇게 또 열렸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이렇게 또 벌어졌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로 인해 가지고 총 5명의 사상자가 이렇게 또 나왔다. 1명이 사망을 하고 그리고 4명의 부상자가 이렇게 또 나왔다 라고 합니다. 너무나 좀 이제 안타까운 이런 사고가 이렇게 또 일어났네요. 그러면서 부상자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4살짜리 아동도 있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14살짜리 청소년도 이렇게 또 포함이 되어 있었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2명의 성인이 이렇게 또 부상을 이렇게 또 당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4명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그런데 1명은 사망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하네요. 어쨌든 뭐 경찰이 출동을 하고 뭐 상황을 이제 수습을 하긴 했지만, 그런데 뭐 용의자 정보는 공개가 되지도 않고 뭐 아직 계속 조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미국은 총기 관련된 그런 사고는 맨날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이거 진짜 문제이지 않나. 하루에 한 건 이상의 총기 난사 사건이 이렇게 또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진짜 큰 문제이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다 이제 KTLA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LA에서 어떤 이제 커플이 있다고 합니다. 커플이 개를 데리고 산책을 이렇게 또 가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어떠한 차량이랑 뭐 시비가 이렇게 또 붙었었다고 합니다. 시비를 이렇게 또 붙었다가 갑자기 이 차량이 인도로 돌진을 하는 그런 좀 이제 보복 운전이 이렇게 또 발생을 이렇게 됐다라고 하네요. 언제 이 일이 이렇게 또 일어났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8월 12일 오후 6시 반쯤에 LA에 있는 미드 윌셔 부근에서, 미드 윌셔면은 한인타운에서 이제 근처인데 미드 윌셔 이제 그 부근에서 강아지를 산책을 하고 있었던 커플이랑 그리고 차랑 이 다투고 있다가 차가 사람을 이렇게 또 치려고 보복 운전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영상이 모두 다 이렇게 또 붙잡혔다라고 하네요. 왜냐하면 그 근처에 우버 하는 그 택시가 이렇게 또 있었다고 하는데 그 우버 차량 안에 블랙박스가 있었다고요. 블랙박스가 이렇게 또 있어가지고 용의자 얼굴도 다 찍혔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차량이 이 LA 그 캘리포니아 차량도 아니고 콜로라도 번호판을 단 그런 차량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차량은 미쓰비시 미라지라고 하네요. 야, 이거 완전히 걸렸네. 어쨌든 간에 정말 다행히도 아무런 피해는 없었다라고 합니다. 피해는 이렇게 또 없었지만, 그런데 이거는 명백히 이거 잘못된 것이죠. 어쨌든 간에 이제 경찰에 이렇게 또 신고를 했다고요. 피해자가 이제 LAPD에 이렇게 또 신고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지금 수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사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뭐 적극적인 제보를 이렇게 또 원하고 있다고 하네요. 만약에 이 사람을 알거나 이 차량을 이렇게 또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전화 좀 이렇게 또 달라, LAPD에 뭐 전화를 이렇게 또 달라라고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니 어제 또 이제 인스타그램을 이렇게 또 보는데 이 영상이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예, 주황색 미쓰비시 미라지가 막 차량을 막 이렇게 막 위협을 이렇게 또 하더라고. 예, 어쨌든 이게 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니까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이제 KTLA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5번 프리웨이에서 자그마치 80만 달러 상당의 마약이 이렇게 또 압수가 이렇게 또 되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8월 12일이라고 한다고요? 이거 다 8월 12일이네. 네, 8월 12일에 멀세드 이제 카운티에 있는 그 인근에 있는 그 5번 프리웨이에서 이 경찰이 어떤 차를 이렇게 또 잡았다고 합니다. 뭐 혼다 CRV 차량을 이렇게 또 잡아가지고 단속을 이렇게 또 하니까 그 안에는 자그마치 81만 달러 상당의 코카인 30파운드가 발견이 이렇게 또 되었다라고 합니다. 야, 완전히 또라이 시키네요. 그러니까 이 마약을 운반을 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나 봐. 와, 그러다가 아니 고속도로 순찰대에 걸렸다고 하면은 이거는 속도 위반을 하다가 걸린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이런 마약을 이렇게 많이 들고 가다가 속도 위반을 한다고? 야, 이거 또라이 시키기가 아닌가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 어쨌든 간에 지금 운전자는 현장에서 이제 체포가 이렇게 또 되어 가지고 지금 뭐 코카인 소지 그리고 이제 다른 카운티로 운반을 하는 그런 혐의로 지금 뭐 구치소에 이렇게 또 수감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야, 80만 달러 81만 달러 상당의 코카인 30파운드가 와 압수가 이렇게 또 되었다고 합니다. 역시 미국은 마약이 너무나 많아. 그러다 보니까 진짜 아이들 단속을 잘 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제발 마약 같은 거 절대 빠지면 안 되죠. 한번 빠지면 인생 완전 끝나는 거죠.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 이제 마리화나도 아무리 합법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 마리화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른 거 또 찾고 막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절대로 이런 이제 마약류 같은 것들은 손도 대지 말아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얘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LA 주택 시장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LA시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자가 소유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집에 이렇게 또 살면서 내가 이 집을 갖고 있는 그 비율이 단 36%밖에 되지가 않는다 라고 하네요. 미국 전국 평균을 본다고 하면은 65%라고 한다고요. 하지만 LA시는 단 36%밖에 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가지고 부자들이 집을 이렇게 또 가지고 있으면서 렌트를 이제 주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아니면은 뭐 아파트에 이렇게 또 살거나 그러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LA시의 그 집값 있지 않습니까? 집값은 이 LA시의 그 중간 소득의 한 12배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도 못하게 이제 비싸다는 그런 소리지. 그러니까 버는 것에 비해 가지고 이 집값이 너무나 비싸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집을 이렇게 사고 있지 못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지난 10년간 이렇게도 본다고 하면은 45세 미만의 대출 없는 주택 소유자가 지난 10년간 27%나 증가를 이렇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 또 이제 45살 미만이 아니 모기지가 없이 주택을 이렇게 소유를 했는지 하고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부모님한테 아마 이제 물려받은 것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와,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제 LA에서도 부가 되물림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부가 되물림이 이렇게 또 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지금 LA시에서 이렇게 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집을 사려고 해도 이제 살 수가 없다. 그냥 그 집을 계속 이제 깔고 앉고 안 팔고 있고 그냥 계속 그러고 있다 보니까 집도 이제 나오지도 않고, 부자들은 이제 돈을 이렇게 또 벌면은 집 이렇게 또 사가지고 렌트를 이렇게 또 주고 그러니까 부가 계속 되물림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LA시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보통 이제 집을 한 채 이렇게 또 만드는데 이제 단독주택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인허가부터 이제 입주까지 평균 22개월이 걸린다. 대략 한 2년이 걸린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이제 5가구 이상의 무슨 뭐 아파트 같은 것들이나 뭐 콘도 같은 거 이렇게 또 만드는 그런 이제 다세대 주택은 평균 37개월이 소요가 된다라고 하네요. 엄청 오래 걸려요. 3년이 걸리네요. 뭐 아파트나 뭐 그런 거 이제 만드는 것도 이제 3년이 이렇게 또 걸리고,
단독주택도 2년 정도가 이렇게 또 걸린다. 와. 그러다 보니까 이런 뭐 신축 같은 것들도 이제 공급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굉장히 좀 이제 오래 걸린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LA 지역에 이제 부동산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2025년도에 이제 커다란 산불이 이렇게 또 나가지고 이튼 파이어, 이 팰리세이드 파이어 이렇게 또 일어나서 거기 있는 집들이 싹 다 이렇게 또 타버리지 않았습니까? 특히 이제 팰리세이드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거기에 제가 전에도 이렇게 또 말씀드렸다시피 팰리세이드 빌리지라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굉장히 또 이제 멋진 뭐 타운센터 같은 곳이 이렇게 또 있는데 막 명품들 들어가 있고 막 그러거든요.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어쨌든 간에 거기가 이제 1억 달러를 들여가지고 복구를 이렇게 또 해서 지금 뭐 재개장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야, 그럼 여기 또 가가지고 영상을 한번 찍어봐야 되겠다. 어쨌든 거기도 뭐 재개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지금 이 산불 난 곳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그 이튼 파이어 그곳이랑, 그리고 이 팔리세이드 지역, 이 말리부 지역이지 않습니까? 거기다 보니까 이제 말리부랑 이제 파사데나 시가 이제 주택 공급 이제 단체와 소송을 이렇게 또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합의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산불 피해 지역 내에 뭐 SB9 법이 있다고 합니다. 다세대 신축을 이렇게 또 하는 것을 허용을 하는 그런 법이라고 한다고요. 그 제안을 처리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곳에는 이제 다세대 주택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들어설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뭐 타운홈 같은 것들이나 뭐 콘도 같은 것들이 아마 많이 지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런 지역들이 땅값이 어마무시하게 비싸지 않습니까? 이번 기회에 이제 부동산을 판다라는, 이제 만약에 저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집이 있고, 만약에 집이 이렇게 또 타고 그리고 만약 보상금을 받아서 뭐 이제 집을 지을 수가 있어, 그런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저 같아도 콘도 같은 거 지어가지고 한 5채 지어놓고 거기서 나 하나 살고 나머지 4개는 이제 렌트 주면은 평생 먹고 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야, 어쨌든 간에 이제 거기에다가 다세대 신축 허용을 이렇게 해준다고 하네요. 야, 어쨌든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레이 달리오, 이제 또 이제 굉장히 유명한 투자자이지 않습니까? 레이 달리오가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미국의 AI 버블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너무나 예전 그 버블이랑 너무나 비슷하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2029년도 대공황이랑, 그리고 2000년도 때 그 닷컴 버블 있지 않습니까? 거기랑 그 거품이 이제 성형이 됐던 거랑 지금 그 징후가 너무나 지금 현재 닮아 있다 라고 지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이 AI 버블을 이렇게 또 보면은 기업 실적이나 실제 화폐 가치와 분리가 되어 있는 지금 주식 그 가격이다, 거품 가격이다. 그리고 레버러지, 대출을 이렇게 또 이용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개인 투자자들이 투기적으로 지금 주식 시장에 들어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미국의 주식 시장이 거품이 거의 뭐 폭발적으로 성형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네요. 확실히 지금 미국도 레버러지, 대출을 이렇게 또 껴가지고 아니 지금 주식을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사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번 이제 무너지면 싹 다 무너질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그 상황이 2029년도 대공황이랑, 그리고 2000년대 때 그 닷컴 버블이랑 이제 너무나 비슷하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오웬 라몬트라고 하는 증권 포트폴리오 이제 매니저가 그 4대 버블 징후를 이제 뽑았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오버밸류에이션. 지금 다 오버밸류에이션이 되어 있죠. 지금 AI 뭐 주식에 관련이 되어 있다고 하면은 다 지금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오버밸류에이션이 지금 되고 있고, 그리고 버블 빌리프, 이 버블에 대한 신념, 이 AI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신념, 지금 그거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에퀴리 인슈런스 같은 것들, 신주 발행이 지금 폭증을 이렇게 하고 있다. 지금 뭐 알파벳도 신주 발행을 이렇게 하고 있고, 아니 지금 뭐 돈이 모자르면 다 신주를 발행을 해가지고 돈을 끌어 모아가지고 지금 다 뭐 AI에다가 뭐 투자를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에퀴리 인슈런스 같은 거 막 인슈런스가 아니라 에퀴리 이슈언스, 에퀴리 신주 발행 같은 거 너무나 폭증을 이렇게 하고 있다. 그리고 자금 유입, 인플로우가 너무나 심하다. 지금 뭐 엄청나게 버블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다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4가지가 모두 충족을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미국 주식 시장은 거의 확실히 버블 상황이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최근 들어가지고 스페이스X도 뭐 이 IPO를 이렇게 떠면서 역사상 뭐 가장 최대 규모의 그 시가총액 그 IPO를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조만간 엔트로픽도 이 AI 중심에 있는 그 엔트로픽도 2 트릴리언 달러 그 시총을 목표로 이렇게 또 해가지고 IPO를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고, 모든 것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버블 붕괴 직전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그런 신호이다 라고 하네요. 1929년도에도 이제 비슷한 일이 이렇게 또 일어났다고 하고요. 그리고 2000년대 그 닷컴 버블 때도 비슷한 일이 이렇게 또 일어났다. 그리고 지금 또 이제 비슷한 일이 이렇게 또 일어나려고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레이 달리오 뿐만이 아니라 뭐 GMO 창립자가 있다고 합니다. 뭐 제레미 그린썸이라고 하는 이분도 미국 역사상 가장 큰 투자 버블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레이 달리오랑 이제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뭐 주식시장이 이렇게 또 오르고 있긴 있지만 안심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소리지.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물거품이 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대폭락이 조만간 올 수가 있다 보니까 조심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 그런데 이 얘기가 2022년도부터 올라왔었거든요. 이 워렌 버핏이 그때부터 이렇게 또 얘기를 해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4년이 지났습니다. 4년이 이렇게 지났는데, 그런데 버블이 계속 쌓여 있어요. 계속 이렇게 쌓여 있어가지고 언젠가는 이제 터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터진다고 하면은 야, 그러면은 진짜 무섭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이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그 엔트로픽, 그 클라우드 AI 있지 않습니까? 엔트로픽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엔트로픽이 2분기 실적 공개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2분기 실적 공개를 이렇게 또 보니까 매출이 14배가 폭증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드디어 흑자를 이제 달성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엔트로픽의 지난 2분기 이 매출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11.5 빌리언 달러, 115억 달러를 기록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한국 돈으로 15조 원 정도 되는 거예요. 15조 원. 지금 뭐 1,400원, 뭐 1,300원, 1,400원 정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15조 원 정도. 미쳤네요. 그러면서 작년이랑 비교를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이 전년 동기 대비 해가지고 14배 이상 매출이 폭증을 했다라고 합니다. 미쳤네요. 그리고 1분기 전만 하더라도 지금 이 매출이 2배 이상 급증을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폭발적인 매출에 힘입어 가지고 아마도 요번에 이제 영업이익이 난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하네요. 흑자가 났다고요. 사상 처음으로 흑자를 이렇게 또 내고 있다고요. 야, 이 만약에 이 엔트로픽이 벌써 상장이 되어 있었던 그런 기업이라고 하면은 야, 주식 미친 듯이 오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어쨌든 간에 이 엔트로픽이 조만간 상장을 한다고 하거든요. 2 트릴리언 달러로 2조 달러로 지금 상장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는데, 와, 이거 엔트로픽 상장을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도 레버리지 이용을 해가지고 또 이제 대출을 껴가지고 돈을 빌려서 아니 또 주식시장에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버블이 계속 끼는 거야. 아니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한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거는 진짜 위험이 큰 것인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 엔트로픽이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폭발적인 매출을 이렇게 또 이뤘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클라우드 수요가 미친 듯이 확대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클라우드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클라우드가 하는 그런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어마무시하다라고 합니다. 특히 코딩 있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을 짜는 그 코딩을 뭐 엄청나게 뭐 개발자나 이제 전문가용으로 뭐 거의 전문가처럼 거의가 아니지 전문가보다 더 잘 코딩을 이렇게 또 짜고 있다 보니까 AI 시장에서 이 점유율을 대폭 확대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실적이 미친 듯이 이렇게 또 나왔다라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흑자까지 이렇게 또 나왔다고요. 이야, 미쳐버렸네요. 와, 장난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연간 매출이 아마도 올해 들어가지고 이제 5월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470억 달러를 돌파를 이렇게 또 한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매출이 지금 엔트로픽이 폭발적으로 지금 성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래가지고 이제 올해 안에 IPO를 이제 추진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지금 뭐 목표가가 2조 달러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2 트릴리언 달러. 그래가지고
예, 이제 돈을 이제 모은다고 하면은 그거를 이용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이제 컴퓨팅 인프라를 확장을 이렇게 또 하고 AI 또 이제 데이터 센터 같은 거 이제 만든다라는 그런 소리지. 또 엔비디아채 엄청나게 산다라는 그런 소리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인프라 같은 거, AI 인프라를 어마무시하게 투자를 이렇게 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네요. 예, 그래가지고 또 이제 버블이 형성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버블이 형성이 되고 있기는 있는데, 그런데 저스티파이가 계속 되고 있어. 예, 엔트로픽도 미친 듯이 지금 이 매출이 지금 늘고 있지 않습니까? 와, 지금 이 AI를 이용을 한 그런 기업들은 뭐 미친 듯한 그런 매출을 이렇게 또 내놓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또 이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엔비디아가 소프트뱅크의 자회사인 SB 에너지에 투자를 이렇게 또 추진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자그마치 30억 달러나, 3 빌리언 달러나 지금 투자를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투자를 이렇게 또 하려면은 계약을 이렇게 또 할 때 1.5 빌리언 달러, 15억 달러 이 투자를 이렇게 또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SB 에너지가 상장을 이렇게 또 할 시점에 나머지 15억 달러를 투자하는 그런 구조로 지금 투자를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SB 에너지도 지금 이 IPO를 지금 계획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빠르면은 다음 달쯤에 이 상장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IPO를 이제 통해 가지고 최소 50억 달러를 조달을 지금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5 빌리언 달러. 그 중에 지금 엔비디아가 3 빌리언 달러 정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런데 이 엔비디아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엔비디아는 지금 소프트뱅크에서도 뭐 투자를 이렇게 또 받고 뭐 서로 막 투자를 막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로 지금 여기서 투자를 하고 있고 저기서 투자를 하고 서로 이제 투자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 투자가 돈이 지금 돌고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런 비판도 이렇게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AI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폭발적인 성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뭐 에너지 기업도 이렇게 또 투자를 이렇게 또 하고 서로 지금 투자가 막 이렇게 또 되고 있다 보니까 선순환 되고 있는 그런 투자이지 않느냐. 여기서 이제 투자를 하고 여기서 또 이제 투자를 하고 또 그 돈을 또 투자를 하고 그러고 있는 게 아니느냐라는 그런 또 이제 얘기들도 이렇게 또 있어요. AI 버블에 대해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또 보면은 어쨌든 간에 뭐 또 이제 엔비디아는 SB 에너지, 뭐 오픈 AI, 소프트뱅크랑 이제 연관이 되어 있는 걸 또 이제 투자를 이렇게 또 한다고 하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오픈 AI의 오하이오 데이터 센터에도 대규모 지원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1,000억 달러 규모의 지금 지원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고요. 와. 그러니까 또 이제 오픈 AI가 엔비디아 칩을 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엔비디아한테 이제 돈을 주잖아요. 그러면서 그 돈을 가지고 또 오픈 AI한테 투자를 하고 있어. 대규모 지원을 이렇게 또 하고 있어. 그럼 그 돈으로 또 엔비디아 칩을 사. 이게 선순환이 지금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이 되느냐. 근데 이게 계속 이렇게 돌면서 어딘가에서 또 이제 매출을 이제 끌어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이제 매출이 또 잘 나와. 그래가지고 지금 주식이 안 내려가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버블이 엄청나게 쌓여있기는 쌓여 있습니다. 언제 터질지는 모르지만 과연 어떻게 될는지 계속 뉴스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또 얘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18살짜리 아이가 뉴저지에 거주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이드 허슬, 이제 부업이죠. 부업을 이렇게 또 하는데 자그마치 1년에 뭐 13만 5천 달러, 2025년도에 13만 5천 달러를 이제 벌어들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만 8만 5천 달러를 이제 벌어들였다, 매출을 그렇게 올렸다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니 얘가 뭐 하는 거지 하고 이렇게 또 봤거든요. 이게 또 궁금하잖아. 아니 18살짜리 아이가 부업을 이렇게 또 하는데 돈을 이렇게 많이 벌어? 아니 도대체 뭐 하는 거야?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궁금해서 이렇게 또 봤죠. 그래서 뭐 하는지 이렇게 또 보니까 미국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에는 스토리지 그런 게 이렇게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창고들이 이렇게 또 많이 있거든요. 그 조그마한 창고 있잖아요. 빌려가지고 뭐 한 달에 뭐 200~300달러 내고 그렇게 해서 뭐 빌리는 그 창고가 이렇게 또 있는데, 거기에다가 사람들이 뭐 옛날 물건들, 버리지 못하는 그런 물건들 엄청나게 이제 넣어두고 이제 매달 돈을 내고 이제 거기에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인들도 뭐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제 마찬가지지만 뭐 못 버리고 막 그런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못 버리고 창고에다가 둬.
그러다가 뭐 사망을 하거나 아니면은 연락이 이렇게 또 끊겨버리고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그냥 끊겨버리고 방치가 되어 있는 그런 창고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창고를 이제 계약을 이렇게 할 때 만약에 뭐 찾아가지 않거나 뭐 렌트를 내지 않고 이제 몇 달 동안 이제 렌트 같은 거 이렇게 내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러면 이거 팔아버린다. 안에 있는 거 이제 다 팔고 이제 또 렌트를 줘야 할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경매 같은 것들이 이렇게 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이 18살짜리 아이가 뭐 스토리지 유닛을 경매로 낙찰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파는 그 부업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그 부업을 이렇게 또 했는데 작년에만 13만 5천 달러를 벌어들였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만 6개월 동안에 8만 5천 달러를 벌어들였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작년이랑 비슷하게 아마 매출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보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아이가 이제 창고를 이렇게 또 사가지고 이제 판 것 중에 가장 초대박이 난 게 있다고 합니다. 창고를 경매를 받았는데 450달러에 받았다고요. 450달러에 그 창고에 있는 물건들을 이제 다 받은 거죠. 그래서 그 창고에 있는 물건들을 싹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또 보니까 거기 안에 유명 미술품이 있었다고요. 그리고 현대 작가의 스케치북이 이제 발견이 됐다. 라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또 팔았는데 경매 붙여서 이렇게 또 팔았는데 3만 6천 달러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450달러의 창고 경매를 이렇게 또 받아가지고 미술품을 팔았는데 3만 6천 달러가 나왔다라고 하네요. 와, 그 여기에서 대박이 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그래가지고 이 아이는 그냥 뭐 무작정 아무런 그런 창고를 이 경매를 이렇게 또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네요. 목표가 있다고요. 어떤 목표를 이렇게 또 가지고 있냐면은 이 전 주인의 이름을 이렇게 또 알아내 가지고 이 전 주인의 재력이나 지적 수준 같은 것들을 추정을 이렇게 또 한다고요. 뭐 찾겠죠. 이 사람이 예전에 뭐 했었던 사람이고 어디에 사는 사람이고 그런 거를 이제 잘 조사를 이렇게 또 한 다음에 거기 안에 좀 이제 중요한 물품들이 있겠다라고 하면은 그 창고를 이 경매에 이렇게 떠가지고 낙찰을 이렇게 또 받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뭐 예술품도 이렇게 또 찾고 그런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 아이가 18살이지 않습니까? 18살이다 보니까 이제 대학에 가야 되잖아요. 이제 대학에 이렇게 또 갈 때에도 자기가 이렇게 한 비즈니스 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써가지고 대학교에서 에모리 대학교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대학교에 합격 통지서를 이제 받았다라고 하네요. 대학교에도 이 사연을 이렇게 또 써가지고 합격을 이렇게 또 받았대요. 이야, 어쨌든 간에 돈도 벌고 이제 대학교도 이렇게 또 잘 가고 기똥찬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이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미국에 그 비축률을 엄청나게 좀 방출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란이란 전쟁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유가가 이렇게 또 오르고 있다 보니까 미국의 그 휘발유 가격을 조금이라도 낮추려고 비축률을 엄청나게 방출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이 비축류의 재고량이 40년 만에 최저치를 지금 기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 비축류를 가지고 있는 그 창고 있지 않습니까? 창고가 막 동굴 같은 곳이래요. 그런 곳이 이제 비축류가 이렇게 또 많이 낮아져 있다 보니까 동굴이 파손이 될 위험이 있다라고 하네요. 석유를 밀어내기 위해 가지고 주입이 되는 뭐 담수 같은 것들이 소금이지 않습니까? 소금이다 보니까 벽을 녹여 가지고 지하 동굴의 천장 그리고 기둥을 약화시킨다 라고 하네요. 그래 가지고 구조적인 위험을 높인다 라고 하네요. 그래 가지고 지금 다시 오일을 이렇게 채워야 되는데 채울 오일도 없다라는 그런 소리. 너무나 비싸다 보니까 지금 호르무즈합에 이렇게 또 막혀 있다 보니까 지금 팔기 바쁘고 휘발유 없어서 그거 뭐 채우느라 바쁘고 그러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 미국에 있는 그 동굴들 이 창고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물리적인 최소 수치는 7천만 배럴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운영을 이렇게 또 하면서 그 운영을 하는 그 하한선은 2억 5천만 배럴이나 3억 배럴로 이렇게 또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 비축률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처음으로 3억 배럴 아래로 이렇게 또 내려갔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3억 배럴 아래로 이렇게 또 내려가면서 아마도 2억 4천만 배럴로 이제 보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실질적인 운영 그 하한선을 터치를 이렇게 됐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래가지고 야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 원유 가격은 다시 더 상승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비축률을 이제 더 못 풀 거 아니야? 다 푼 거 아니야? 지금 다 풀어버렸다라는 그런 소리지 않습니까?
야, 야, 이거 지금 큰일 났다. 예, 어쨌든 예,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란 전쟁을 이렇게 또 함으로 해가지고 뭐 비축류도 뭐 다 동이 나고 있고 뭐 동굴도 예, 지금 뭐 파손이 이렇게 또 나려고 하고 있고 예, 지금 뭐 난리 부르스가 이렇게 또 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러면서 그것과 이제 더불어 가지고 여기 이제 로이터 통신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이 이란이랑 이렇게 또 전쟁을 이렇게 또 함으로 해가지고 5개월 동안 이제 전쟁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장거리 미사일 그 재고가 사실상 모두 다 소진을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에이타크스라고 하는 정밀 미사일 그것도 뭐 거의 다 썼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PRSM 정밀 타격 미사일 그것도 사실상 전량 소진을 이렇게 또 했다. 그러면서 이번 이 전쟁으로 이란의 이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 보유량 절반 이상 써버렸다. 야, 진짜. 아니 돈을 엄청나게 갖다 쓰고 그리고도 이란을 항복을 시키지 못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리고 패트리어트 요격 미사일 전쟁 시작 후 가지고 있었던 패트리어트 미사일 65%를 사용을 했다. 지금 남은 게 35%라는 그런 소리지. 미쳤다. 네,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드 있지 않습니까? 사드 요격 미사일도 이 전쟁 전 대비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최소 38%가 감소를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미사일 다 쓰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미사일을 이렇게 또 다 쓰다 보니까 지금은 유인 전투기의 폭격 임무에 가장 많이 이제 의존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이제 순항 미사일 같은 거, 뭐 장거리 미사일 같은 거 쓰는 것이 아니라 전투기를 타고 가가지고 미사일을 지금 쓰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리고 이렇게 지금 뭐 미사일 같은 것들이 재고가 너무나 이렇게 또 적다 보니까 중국이나 뭐 러시아 적국들에 대한 만약에 분쟁이 이렇게 또 일어난다고 하면은 미군의 억제력이나 이제 대응 능력이 굉장히 약화가 이렇게 또 되어 있다라고 하네요. 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비축류도 다 써버리고 지금 이 무기 재고도 다 써버리고 미국에 있는 거 싹 다 써버렸어. 와, 미쳤습니다. 미쳤네, 진짜 미쳤어. 그리고도 부자들한테 감세를 해주고 저소득층들이나 중산층들한테 혜택을 빼앗아 가고 있고 그리고도 이제 전 세계한테 눈총 받고 있고 미쳤습니다. 와, 이거 트럼프 대통령 이제 거의 끝날 때쯤이면은 미국이 반병신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주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은 필요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무기를 지금 보유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이렇게 또 하면서 주장을 이렇게 또 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미국에 있는 방산 기업들도 역대 최대 규모로 생산을 확대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그렇게 반박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주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펜타곤 국방부 있지 않습니까? 피트 헤그세스도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펜타곤에서도 지금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 미군은 전 세계에서 작전을 수행을 하고도 남을 충분한 양의 군비를 유지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네요. 강조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그런 통계치를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다른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야,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 미국이 모든 것들이 많이 좀 불안한 그런 상태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국은 지금 미국 내에서도 분열이 되고 있고 지금 뭐 모든 무기들도 거의 다 써버리고 뭐 비축류도 거의 다 써버리고 유가는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 굉장히 취약한 상태입니다. 이러다가 지금은 막 거품이 쌓아가지고 막 오르고 있는데 이러다가 한번 무너지면은 싹 다 무너지지 않을까 라는 그런 걱정이 이렇게 들면서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